안녕하세요. 피아노 교수법 전문가 소리장인 혜승쌤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악기를 다루시건, 그리고 초보이시건 아니면 아마추어 실력자이시건 간에 음악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악보 읽고, 그 다음에 음악 표현력에 이르기까지 가장 공통적인 부분들, 악기를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꼭 가지셨으면 하는 그 음악적 역량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악기를 연주하시던 간에 악보에서 반드시 볼 수 있는 바로 이 반음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반음계를 이렇게 따로 빼서 할 정도로 중요한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반음계는요, 스케일만큼이나 곡 안에서 아주 적재적소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색채들을 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음계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일단 배우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뭐 C 메이저 스케일 하면은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음정 관계를 어느 정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반음계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음계라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반음으로 구성된 음계예요. 그러니까 반음이라는 이런 간격을 가지고 이거를 예를 들어 한 옥타브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건반은 여기죠. 혹은 아래지만 우리는 올라가는 이제 반음계를 만든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상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인접한 건반으로 하나하나 옮겨주면 그게 바로 반음계를 치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chromatic scale이라고 하는데요. scale이라는 말이 음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chromatic이 이제 반음에 해당되는 뜻이죠. 그래서 그 낭만파 작곡가, 특히 쇼팽, 그다음에 슈만, 뭐 리스트, 그 낭만파 작곡가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작곡가들이 존재했던 그 19세기경에 이 반음계가 거의 절정에 가깝게 발달을 해요. 그래서 웬만한 유명한 작품이다 하면 이 반음계의 요소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건반에서 좀 치실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건반상에서 보실 때 반음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어떤 건반과 가장 인접해 있는 건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이 초코바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초코바 이론. 초코바 두 개가 있으면 이 두 개 그룹에서 가장 첫 번째 개 이름이 바로 도입니다. 그리고 전 항상 영어로 같이 매칭을 시키죠. 도하고 C, 얘네 친구이고 초코바 세 개 그룹. 자, 세 개 그룹일 때는 가장 첫 번째 건반이 파라고 했었죠. 그리고 영어로 하면 F가 되죠. 자, 그러면 이왕 하는 김에 그냥 다 하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그리고 다시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이 도에서 올라가는 상행이라고 이제 보통 용어를 하는데 반음계 크로매틱 스케일을 상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도를 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올라가는 게 되겠죠.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레, 이런 식으로 상행을 하게 되겠죠. 자, 제가 지금 후딱 아주 빨리 올라가 버렸는데 이때 이제 기억하시는 건 뭐냐면 손의 적절한 모양과 그 다음에 손가락 번호를 기억하시면 되게 좋아요. 다른 악기실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그 피아노 상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메커니즘이 가는지 알아두시면 또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도는 일단 1번으로 갑니다. 1번.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반음으로 가야 되니까 2건반을 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좀 옵션이 있어요. 뭐냐면 이걸 2번으로 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은 3번으로 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가능하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엔 1에서 2로 가던 1에서 3으로 가던 이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의 지금 이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손을 포지션을 할 때 엄지는 낮은 반면 그 다음에 낮고 짧은 반면 나머지 손가락들은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흰 건반으로 이런 낮은 포지션을 잡았다가 이제 검은 건반에 이렇게 도달했을 경우에 얘를 약간 구부리면서 이 두 개가 가까워지게 맞춰줘야 소리가 우둘두둘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비포장도로에서 운전하실 때 진짜 잘못하면 막 돌이라도 있는 날에는 이렇게 우당탕탕 하다가 천장에 막 머리 박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얘가 고르게 가려면 이 긴 손가락의 높이와 이 짧은 손가락이 같이 이렇게 높이가 맞을 수 있도록 맞춰주셔야 돼요. 이 측면으로 보면 이렇죠.
그러면 얘가 이게 C란 얘기예요. 도를 치시고 C샵을 치실 때 2번을 이렇게 맞춰줘서 만약에 이 손목 높이를 못 맞추시겠으면 얘를 살짝 올린 상태에서 이 손등이 평형이 되게 이렇게 해주고 얘를 한 번에 꼬집듯이 쳐보세요. 그러면 이 손목의 위치가 어느 정도 딱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처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꽃기호 닭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딱 손등이 평형을 이룰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음계가 쭉 올라가더라도 이 평형을 계속 유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4, 5번이 이렇게 하면 그 비포장 도로에서 계속 절룩절룩 거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차는 이제 우당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을 치실 때부터 1번 포지션을 약간 높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평행이 맞아섰다면 그 다음 가는 겁니다. 이제 2번 혹은 1번, 3번. 이때 주의하실 건 검은 것만은 약간 끌어당겨 주듯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니면 3으로 했다면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를 해줄 때 얘가 확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쳐주셔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대로 손목을 유지하죠. 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2, 3번을 거쳐서 2번 혹은 3번이니까 1로 다시 돌아왔겠죠. 그러면 여기 이 두 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1, 2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 3을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미로 다시 1번 돌아왔네요. 그 다음에 이 미파 얘도 서로 가까운데 검은 것만이 끼지 않은 유일한 반음이죠. 여기도 반음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이는 1을 2번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됐으면 2번이니까 자연스럽게 3번으로 가겠죠? 그럼 이 포지션 자체를 조금 높이 두셔야 여기를 또 갔을 때 얘가 휙휙 쓰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헷갈리시면 또 1, 2, 3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일종의 덩어리처럼 만드는 거죠. 3번 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올 때는 1로 떨어지겠죠? 같은 원리예요. 계속 그 다음부터는 3, 1, 3, 1. 그 다음에 C 도로 연결될 땐 2. 이런 식으로 번호를 연결해 가시면 돼요. 제가 굉장히 천천히 하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기는 1, 여기로 이동하면서 2 혹은 3. 그 대신 이 손끝을 세워주면서 손의 이 높이가 평형이 되게 맞춰주고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럼 전 3으로 슬쩍 가볼게요. 그 다음 1로 왔지만 손이 뚝 떨어지지 않아요. 받쳐주죠. 그 다음에 이렇게 3번 파샵 3번 1번 쳐지지 않고 계속 같은 평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한 옥타브가 완전히 이해되시면 그 다음부터 계속 같은 원리인 거예요. 완전히 똑같아요. 네, 여기는 아예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음의 요소가 이제 악보화해가지고 제가 한번 간단히 그리면요. 도를 이제 얘가 가운데 도잖아요. 도 한 다음에 이음이죠. 그러면 이렇게 반음을 그리니까 지금 올라가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도샵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음은 뭐죠? 레가 되죠. 레. 그 다음에 또 하나 올릴게요. 그러니까 레 샵이 되겠죠. D 샵. 그 다음에 그 다음 음은 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엔 위에 가장 가까운 사이 검은 건반이 안 끼어 있으니 얘는 그냥 파로 올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반음 올리면 파에 또 샵. 그래서 이런 임시표들은 음표 앞에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많이 가르쳐 보면은 다른 악기도 마찬가지지만 음악 이론 쪽에 약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 배워두시면 진짜 음악 이론도 되게 튼튼해지기 때문에 악보 읽을 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솔 샵이죠. 그럼 앞에다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가 되죠. 그 다음에 라샵. 그 다음에 그냥 시. 그 다음에 도. 왜냐면 얘 두 개는 가장 가까운 사이. 알아서 반음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옥타브 안에 있는 반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쭉 쳐보시면 완성! 이렇게 잘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반음계는 특히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좋아하냐면 그냥 스케일은 담백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여기 F샵을 눌렀어야 되는데, 이렇게 담백하고 깔끔한 그런 느낌인다면 얘는 굉장히 오묘해요. 그래서 소개시켜드리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나티네가 있거든요. 이 곡은 약간 중간에 나오는 2주제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반음계가 어디 숨어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반음계를요? 중간에 휙 하고 지나가긴 했지만 여기는 없었죠? 바로 여기에요. A로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멜로디가 뭔가 간격이 이렇게 넓어져 있을 때 이 사이를 촘촘하게 채우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색채감을 주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그냥 무뚝뚝하게 치시면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는데 얘를 손목을 약간 높여주면서 그대로 결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 손목의 위치만 평형을 맞춰주셔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음악적으로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음계의 묘미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도 치실 때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이 손목의 수평을 유지하시면서 그 다음에 올라올 때 크레센도,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데크레센도,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을 조금 가미하셔서 커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주해 나가시면서 반음계의 다양한 그런 색채감을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